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가성비 좋다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 모실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기 보장이 등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보험. 저도 그렇고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다들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질병 후유장애라기보다는 일단 후유장애에 대해서 질병이든 상해든 그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자면은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장기에다 포함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장애가 남은 상태를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뭔가를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가 완벽하진 않고 계속적으로 남는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바로 후유장애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는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도 있어? 이런 분들도 있고 있는 걸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질병 장애율이 왜 좋냐면은 상해보다는 손해율이 훨씬 높아요. 보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반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유장애 예. 정의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예. 질병으로도 올 수가 있고 상해로도 올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장애가 남았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가 가입자에게는 좋다. 뭐 보험사에게는 손해지만은요. 맞아요. 그럼 좋다는 그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좀 어떤 걸 알아볼까요? 일단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해라는 거는 다쳤을 때 뭔가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뭔가 다쳐서 거기에 대해서 후유가 남는 거.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이나 뇌, 심장 이런 거 같은 것도 치료 후에도 75%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해요. 게다가 우리가 많이 성인병에 걸리는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치매 같은 거에 그걸로 인한 합병증이나 치매까지 포함을 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께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상해는 좀 제외하고 질병에 대해서 장애 원인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선천적인 질환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후천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표를 보시면은 후천적인 질환이 약 55.6%, 거기서도 질병 장애가 55.6%예요. 그다음에 상해, 사고로 인한 거는 34.4%. 그리고 선천적인 질환이 5% 미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5% 정도 된다고 하니 일단적으로 후천적인데 질병 쪽으로 많이들 후유장애가 와요. 그래서 질병장애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싶어요. 그러네요. 질병 후유장애 전체 장애 중에서 50% 넘게 맞아요. 절반 가까이가 후천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저희 뭐 누구나 장애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유장애 보장들을 보면은 뭐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몇에서 몇 퍼센트? 맞아요.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건지 큰 게 좋은 건지 어떤 장애에 뭐 포함되는지 좀 봐주시죠. 일단은 아무래도 큰 거라고 숫자가 큰 게 좋긴 한데 큰 네. 거라고 보면은 그 정도로 아프시니까 그게 좋다고 할 수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일단은 보험금을 받을 때는 당연히 큰 게 좋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으세요. 뭐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수술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치매 같은 경우 시달 쪽도 2부터 그리고 디스크나 아니면 이제 장기 같은 걸 절제했을 때 그런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적으로 치아 결손 그것도 5%에서 20% 그리고 청력 한쪽 당 5%에서 80%까지 그리고 류마티스 같은 거 그리고 투석을 해야 되는 이제 신장염, 신장병 그런 것들로 질병 후유장애에 속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아프다고 해서 뭐 이런 거는 진단금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치아보험도 치아보험으로 들어야 되고 청력이 장애됐다고 해서 뭔가의 진단금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도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 담보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증권 한번 봐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경미한 작은 장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숫자가 클수록 굉장히 좀 심각한 심각하죠. 장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몇 퍼센트 딱 진단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분이 더 아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특이하게 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합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질병으로 해서 뭔가를 장애를 받았다. 그게 한 5%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근데 이게 좀 더 악화돼 갖고 다시 장애율을 내보니
10%다. 그러면은 5% 받은 거 제외하고 10%에서 또 5%가 또 나오는 거니까는 오, 예. 계속해서 중복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예. 더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안 받으셨으면 일단은 좋겠고요. 네. 여기서 동일한 사고, 질병으로서 추가로 악화로 발생했을 때 당연히 중복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복 보장이 돼서 한도만큼 다 썼을 때는 어떠냐? 그거를 한 가지 질병이나 사고 이랑 그거 제외하고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그 한도 금액이 리셋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급률 합산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한 사고나 질병당으로서 최종적으로 높은 지급률도 적용이 돼요. 오, 매력적이네요. 예. 심각해지면은 더하기가 되고 맞아요. 보장을 더 받고 이게 또 리필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보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좋다 하면은 얼만큼 좋은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진단비랑 비교를 한다면은 질병 후유 장애가 어떤 식으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진단비 어떻게든 보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입원이나 수술 제외하고 진단비가 많은 보험료가 치중이 돼요. 거기서 진단비라고 하면 우리가 암, 뇌, 심장들을 많이 3대 진단으로 이렇게 일으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 지급, 물론 뭐 계속 받는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보장 범위는 암, 뇌, 심장 이렇게 해서 딱딱 한 가지의 종목만 받을 수 있고 일회 지급하면 소멸이 됩니다. 오, 맞아요. 예, 근데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반복 합상 그리고 추가로 보장 이렇게 되고 그 한도는 같은 질병만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리셋이 돼서 다른 부위들도 다 합산이 돼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체 모든 장기 19개 부위 21개 장기 정도로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적으로 질병 후유 장애는 좀 더 보장 범위가 포괄적이면서 모든 부위를 한 가지 특약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네요. 진단비도 무조건 가져가야겠지만은 예. 한 번 받고 끝나면 아쉬우니까 맞아요. 계속 받는 질병 후유 장애까지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만큼 받는지를 알아보려면은 그 계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장애가 몇 퍼센트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급률 산정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네. 뭐 가입 금액을 3천만 원 정도로 하고 지급률을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만약에 수술을 하셨다 한쪽 땅인데 인공관절 보통 지급률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왼쪽 관절에 인공관절을 놓고 수술을 받으셨으면은 오. 거기에 대한 후유 장애가 30% 나오는데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아니면 연세 안 드셔서 어떻게든 수술을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지급률이 진단금 뭐 수술비, 입원비, 뭐 실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0%를 곱하게 되면은 약 900만 원 정도가 그냥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공관절이 이거 하나 만약에 오른쪽을 했다. 그럼 또 왼쪽을 만약에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또 똑같이 리셋이 돼서 가입금액 3천만 원에서 또 곱하기 30%를 하니까 계속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된 게 치매도 같이 보장이 돼요. 우리가 치매 보험의 예, 역할도 맞아요. 하겠네요. 예, 치매 보험도 많이 드는데 그렇지만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특화가 돼 있지만은 치매도 좀 보장 범위가 질병 후유 장애는 넓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약간의 치매, 그러니까 CDR 척도 2부터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치면은 3천만 원에서 2일 때는 4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1,2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갖춰서 뭐 CDR 척도 5까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80%니까 4, 5, 6, 60% 정도를 638, 1,8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지금 상점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제가 글로만 써서 좀 모르실 것 같아갖고 표로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요? 표로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아 쪽으로 영구치가 결손을 뭐 나이 듣고 이제 잇몸이 약하시면은 결손 되긴 마련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치아 결손으로 질병 후유 장애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좀 품으시는데 결손이 5개 정도 되면 5%가 나와요. 그래도 물론 치아 보험으로 또 뭐 어느 정도는 보상이 받겠지만은 예. 치아 보험 없으시면은 질병 후유 장애 하나 갖다도 영구치 결손 5개 이상이면은 5%에서 15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이거 일단 받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가입 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했다는 거 한번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시력 저하 0.02 만약에 이하로 더 떨어지신다. 네. 뭐 요즘은 뭐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서 0.02% 이하로 시력이 떨어지면은 한쪽 땅에서 35% 그래서 1,050만 원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뭐 무릎 인공관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되고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나 위, 대장, 췌장을 전제 절제 시 거기다 치매까지 이렇게 예방이 되니까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기가 질병 후유장애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웬만하면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예, 확 와닿네요. 그렇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조금씩 고장이 날 때마다 계속 주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료만 저렴하면 너무 좋을 텐데 혹시 그렇죠. 얼마 정도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이렇게 많은 보장 범위와 계속 한도를 추가적으로 하고 높은 지급률로 주는데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죠. 그럴 것 근데 같아서요. 제가 지금 좀 비교를 해본 보험사를 딱 두 가지를 좀 네. 전체적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는 손해보험 쪽에만 있었어요. 원래는요. 손해보험 쪽으로만 있어서 만기 시점을 100세 20년 납으로 잡고 90세 만기로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이게 90세 만기에서 100세 만기라고 굉장히 좀 비싸요. 그래서 90세 만기 기준으로 좀 잡아왔어요. 그래서 40대, 50대, 6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3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단 이건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한도예요. 굉장히 좀 비싸죠. 많이.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보장 범위가 높고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너무 좋은 담보니까 특약이니까 이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생명보험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 저렴한가 그래서 봐요. 기사에는 생명보험사에서 20년 납 어쨌든 생명보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물론 새만기도 있지만 종신으로 일부러 제가 좀 보험료를 측정해 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요. 그래서 남성 여성 기준으로 2천만 원 가입 시 이 특약에 대한 담보만 40대에서 60대 기준으로 했을 때 18,000원에서 3만 원대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예요? 엄청 계속 들어가죠. 받는 건데도 예. 만 원대가 가능하네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질병 후유장애 손해보험에 있는 거하고 뭔가 약관상 다른 점이나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보험료 차이가 너무나 2배 이상이 차이 나니까요.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질병 후유장애는 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급하다 보니 각 회사별로지만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손해율이 굉장히 좀 많이 커졌어요.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60% 많게는 75%의 손해율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나오는 건 생명보험사에서 게다가 종신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납 종신일 때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냐? 여기 생명보험사는 이 질병유장애 담보가 특약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적으로 손해율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저렴하면서 약관상도 똑같아요.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나.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왜 좀 급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도 언제 또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다음 달 또 다음 달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런 타이밍을 저희가 잘 그렇죠. 잡아야지 좋은 보장을 맞아요, 저렴하게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 원픽은 뭐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정리 일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사인데 뭐 비사도 좀 이제 제가 연령별로 했지만은 50 몇 세, 뭐 60 몇 세, 20분들은 가입금의 한도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지만은 이 부분도 있어서 뭐 종신이 아니라 새만기, 뭐 30년 납, 90세 만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가성비 좋은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이게 진단금 같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같은 보장이면은 좀 더 가성비 좋은 쪽으로 게다가 90세, 100세가 아닌 종신토록 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걸로 좀 손해율이 측정 안 된 생명보험사사부로 질병후유장애 담보만 없으시면 이것만 딱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